안녕하세요. 리뷰하는 또다입니다. 오늘은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뮤비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아직 뮤비를 안 보신 분은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띄워놓았으니 먼저 보시고 이 해석 영상을 시청하시길 권합니다. 이 영상은 개인적인 견해일 뿐 원작자의 의도와 전혀 다를 수 있으니 다양한 의견 중 하나라는 관점으로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뮤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거쳐가야 할 단계가 꽤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대상은 SMCU입니다. SMCU는 SM 컬처 유니버스의 약자로 간략히 말하면 SM 소속 모든 아티스트들을 연결시켜 하나의 세계관으로 묶는 세계관입니다. 마치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앤트맨, 헐크, 캡틴 아메리카 등의 마블 시리즈 주인공들이 하나의 유니버스를 공유하는 것처럼 말이죠. 에스파는 작년 10월부터 전개된 이 프로젝트의 선두주자인데요. 현재까지 태민, 보아, 카이 등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이미 묶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에스파의 세계관은 가장 적극적으로 SMCU를 형성해가고 있고요. SMCU와 에스파의 기본적인 세계관을 알고 있지 않으면 이번에 나온 넥스트 레벨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뷔곡인 블랙맘바부터 쭉 스토리가 이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진행된 세계관에 대해 SM은 5월 17일에 에스파 에피소드 1 블랙맘바 SM 컬처 유니버스라는 이름으로 10분짜리 영상을 공개했어요. 이를 참고하여 그동안 진행된 에스파의 기본적인 세계관부터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와 익스피리언스를 조합한 이름인 에스파는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아바타를 만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세계관이 바탕입니다. 이 세계관에선 우리가 살아가는 리얼월드에 존재하는 에스파뿐 아니라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아이가 공존하는데요. 아이는 인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세계 속 또 다른 자아를 말합니다. 아이는 자신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또 다른 존재로 인간은 자신의 아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활발한 교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사는 곳을 플래치라고 하는데 아이와 인간이 서로 생각과 감정을 깊이 공유할수록 이들의 연결 상태인 싱크 레벨이 높아져 순차적으로 메시지, 음성, 직접 아이가 리얼월드로 가는 리콜이 가능해집니다. 리콜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에스파와 아이의 조력자이자 안내자인 나비스가 플랫과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에너지체인 포스를 이용해 안내해 주는데요. 이 에너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싱크홀이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에스파 멤버들은 아이와 긴밀하고 친밀한 사이가 되었는데요. 어느 날 인간과 아이의 싱크가 강제로 끊기는 싱크아웃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원인은 바로 블랙맘바. 블랙맘바는 뱀의 형상이나 모델 장윤주가 연기한 인간의 모습 등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인간과 아이의 싱크를 끊어버리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아이들의 공간인 플랫 너머의 무규칙, 무정형, 무한의 영역이에요. 여기까지가 데뷔곡 블랙맘바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넥스트 레벨은 블랙맘바를 찾아 광야로 떠나는 에스파의 여정을 그리고 있고요. 에스파와 SMCU의 세계관에서 아바타라는 설정을 세우며 가장 고민스러웠을 것이 아마도 인간은 이 아바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 확립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을 본뜬 혹은 복제한 혹은 대체하는 어떠한 존재들, 그러니까 복제인간이랄지 아바타랄지 인공지능이랄지 하는 존재들과 인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설정이 이 세계관의 성격을 규정짓는 가장 큰 요소일 테니까요. 앞으로 엄청난 규모로 펼쳐질 SMCU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세계관을 펼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세계관 동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더라고요. 이 영상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오른쪽 상단 카드 클릭하셔서 한번 보시길 권합니다. 문장이 하나 떠오릅니다. Where did I come from?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라는 질문은 존재론적인 고민입니다. SM은 이 영상 속의 등장인물인 김 교수의 입을 통해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입을 빌어서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제시합니다.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라고 말이죠. 이 문장 안에 SMCU 세계관의 기본적인 설정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존재 그리고 아바타의 존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해답 말입니다. 사르트르에 져서 존재와 무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 신으로부터 아무런 본질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가면서 실존을 통해 결여된 본질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그게 바로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입니다. 사르트르는 신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이 세상엔 필연적인 건 없고 인간은 그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 존재의 원인과 목적이란 없습니다. 사르트르는 그러므로 존재 자체가 가장 앞선 개념이라고 설명하죠. 동영상 에스파 마이 카리나를 보면 아이 카리나가 카리나를 보고 에스파는 신이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얘 처음 만났을 때는 엄청 딱딱했거든요. 만들어주느라 고생했죠. 카리나는 신이에요. 신은 인간을 만들 때 신의 형상을 본떠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이 또한 인간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하여 그와 흡사한 형상으로 생성됩니다. 아이에게 인간 어쩌면 신과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본질이 무엇이든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존재, 그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론을 아바타에게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아이에게 에스파는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만 애초에 아이, 즉 아바타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즉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든 아바타로서의 고유한 실존, 존재 그 자체가 가장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을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스토리를 해석해보자면 무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의 최종 목적지에서 본다면 어쩌면 블랙맘바는 빌런이 아닌 아이의 존재론적 해방을 위한 레지스탕스가 아닐까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필요 없는 아바타, 에스파가 필요 없는 아이 에스파 말이죠. 블랙맘바가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해 진실의 눈을 뜨게 해주었던 것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아이 에스파는 이브처럼 아바타 가운데 처음으로 진실의 눈을 뜬 최초의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사르트르의 철학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또 다르게 해석해볼 수 있고 아직은 이 세계관이 초입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기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아주 나중에 펼쳐질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예측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에스파와 아이 에스파 간의 결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설정이며 유혹하여 삼켜버리는 블랙맘바는 현재로서는 최강 빌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세계관 구축에 사르트르를 끌어들이다니 정말 앞으로의 내용 전개가 정말 기대되네요. 사르트르. 이제 드디어 넥스트 레벨 뮤비를 해석해보겠습니다. 세계관 동영상 마지막 장면에서 나비스는 자신을 문을 여는 자라고 소개하며 블랙맘바를 잡기 위해 아이 에스파를 광야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번 뮤비는 바로 그 뒤의 이야기로 광야로 블랙맘바를 찾아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뮤비가 시작되면 어딘가로 떠나는 에스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처음에 이 존재들이 에스파인지 아이 에스파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관 동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비스가 아이 에스파에게 광야로 떠나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넥스트 레벨은 아이 에스파가 화자가 되어야 하는데 가사를 보면 아이 에스파가 아닌 에스파의 시점으로 전개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에스파이고 에스파가 아이 에스파를 찾아 떠나는 내용이 넥스트 레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맘대로 추측해보건데 아이 에스파가 블랙맘바를 찾아 광야로 떠났는데 거기서 블랙맘바에게 당한 건 아닐까 생각해요. 블랙맘바 노래 가사를 보면 널 유혹해 삼킨 건 블랙맘바, 넌 광야를 떠들고 있어, 나의 분신을 찾고 싶어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파가 아이 에스파를 찾으러 어떠한 경로를 거쳐 광야로 출발하는 거죠. 아이는 플랫에서 리얼월드로 올 수 있지만 인간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아마도 문을 여는 자인 나비스가 그 해답을 가지고 있을 거라 추측해봅니다. 어쨌든 에스파는 광야로 떠납니다. 뮤비에서 닝닝이 짙은 연기 사이에서 누군가를 구출해 나오는데요. 누군지 도저히 알아볼 수는 없는데 아마도 아이 닝닝이 아닐까 싶어요. 블랙맘바와 맞서 싸우지만 상상도 못한 블랙아웃, 유혹은 깊고 진해, 맞잡은 손 놓쳐 버리고 말이죠. 닝닝은 아이 닝닝을 다시 찾기 위해 차디찬 험지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붉은 천이 얼기설기 얽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아리아드네의 붉은 실이 떠올랐습니다. 아리아드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테세우스가 괴물이 사는 미궁에 들어갈 때 그에게 붉은 실타래를 건네주죠. 입구에서부터 실을 풀면서 걸어 들어간 테세우스는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미궁에 들어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닝닝 또한 광야의 미궁 속으로 이 빨간 천의 의지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깊이 잠들어 있던 아이 카리나도 깨어납니다. 어쩌면 아이 카리나가 아닌 카리나일 수도 있어요. 아이 에스파를 구하러 왔다가 도리어 당한 거죠. 카리나는 블랙맘바의 주문에 걸려있는 상태이기도 하니까요. 지질 또한 위치 추적 장치로 광야를 찾아 헤맵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파는 아이 에스파를 구해냅니다. 이 장면에 이 네 마리 뱀은 막 구출된 아이 에스파로 보입니다. 에스파의 상징색이 보라, 분홍, 하늘, 흰색이죠. 블랙맘바의 유혹에 넘어가 블랙맘바처럼 뱀이 될 뻔한 아이 에스파를 에스파가 가까스로 구해낸 다음 인간과 아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존재 나비스를 부르죠. 다시 싱크가 이어진 에스파와 아이 에스파는 탈출합니다.
광야에서 나오며 닝닝은 이렇게 말하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광야의 것 탐내지 마라. 약속이 깨지면 모두 걷잡을 수 없게 돼. 이 장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오르페우스의 이야기를 상기시킵니다. 최고의 음유 시인이자 리라 연주자였던 오르페우스는 아내 에우리디케가 뱀에 물려 죽자 저승까지 쫓아가죠. 그리고 저승의 신들을 음악으로 감동시켜 아내를 다시 지상으로 데려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을 해야 했습니다. 그건 지상에 다다를 때까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였죠. 닝닝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한 것, 그리고 아이에스파가 뱀으로 분한 블랙맘바에게 끌려 광야로 온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르페우스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오르페우스의 아내 에우리디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봐 결국 돌로 굳어졌는데요. 아이에스파는 무사히 탈출한 것 같습니다. 다시 에스파와 싱크되거든요. 리얼월드로 돌아온 에스파는 문을 열고 부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곳은 코스모. 코스모는 이 세계관에 처음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에스파도 아직 도달해보지 못한 초월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 장면에 나오는 공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광야와는 매우 다른, 마치 낙원과도 같은 이미지입니다. 이 나무는 선악과 나무처럼 보이고 어쩌면 인간과 아이가 합일된 최고의 낙원이자 최초의 공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이가 블랙맘바, 그러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광야로 내쫓김을 당했을지도요. 가사에서 더 강해져, 자유롭게. 난 광야의 내가 아니야. 야수 같은 나를 느껴. 라고 하는 걸 보면 광야가 블랙맘바의 공간인 반면 이 코스모는 인간과 아이의 공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나저나 자유, 초월과 같은 단어는 실은 사르트르의 철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다음 앨범에선 이와 관련된 사상이 더 쭉 펼쳐질 것 같다는 예감이 아주 짙게 듭니다. 여러분,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뮤비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올게요.